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국어 시간에 우리가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에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도 찾아보고 하는 활동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내용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글가와 나의 주장을 찾아봤는데요, 친구들. 글가와 나의 주장을 찾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쳤었거든요. 어떤 단계를 거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로는요, 거기에 그 글에 쓰인 낱말, 주로 많이 쓰인 낱말들을 찾아보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쓰인 낱말들이 그 글에 있는 주장과 관련돼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낱말들을 찾아보면 주장을 알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문단, 주장하는 글은 첫 번째는 주장이 나와 있고 그 중간 부분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주장을 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두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글가와 나의 제목도 정해보았어요. 물론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목을 정해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이미 있는 글이었다면 제목을 보고서도 글의 주장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장하는 글을 봤는데 주장하는 글의 제목이 이랬어요. 문화재 보호. 자, 이런 글을 읽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글의 내용, 글 보지도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서도 이 글이 어떤 걸 주장하고 있을지 판단할 수가, 생각할 수가, 유추할 수가 있죠. 어떤 글이겠어요? 당연히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문화재를 지켜나갑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제목이 없다면 제목을 정해보고, 만약에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살펴보면서 글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이렇게 4가지 단계에 거쳐서 글가와 나의 주장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오늘 할 내용 4번, 친구들이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우리가 4단계에 거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서 빈칸에 적어 넣으면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색깔이 노란 거 보니까 외국인 친구인가? 아니지. 우리나라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노란 머리를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염색했을 수도 있고.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니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겠어. 문단마다 내용을 확인했군요, 친구는. 두 번째,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거도 살펴봤어 라고 했네요. 그럼 마지막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그 4가지 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글에 자주 나오는 낱말들을 살펴보면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쓰든가, 아니면 글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낼 수 있어, 이런 말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다 맞습니다. 물론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은 안 맞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 내용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쓰시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선생님 방금 전에 2가지 이야기했어요. 2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써 넣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이에요.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관련한 글을 2개를 봤어요. 하나는 인공지능 좋다, 하나는 인공지능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는 인공지능은 우리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은 미래에 우리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가 있으니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처럼 정말 그 자기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인공지능 요즘에 TV 아니면은 선생님
선생님 집에만 해도 진이야 지금 몇 시야 물어보면 대답해 주거든요. 진이가 인공지능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냉장고, TV, 에어컨 등등 갖가지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인공지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리해. 그럼 나중에 발전되면 얼마나 더 편리해지겠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주장하는 글을 써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칸이 작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쓰세요. 인공지능은 어떠어떠해야 한다 라고 쓰시고 주장이 썼으면 근거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한 개나 두 개만 씁시다. 근거를 한 개만 쓸 친구들은 왜냐하면, 아이고, 지워졌어. 이라고 시작하고 근거를 쓰면은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근거를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하고 각각의 근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오늘은 요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 쓰는데 시간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오늘 국어가 2시간 연속이라서 총 80분인데 여러분들 글 쓰는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15분 선생님이 생각하고 다음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잠깐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글 쓰고 나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계속 플레이해서 이어서 들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근거를 들어서 잘 썼나요? 올렸나요? 선생님이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차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영상 먼저 1번에서 지금 광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광고를 하나 보자고 했으니 광고를 하나 선생님 보여주도록 할게요.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조금 옛날 광고네요. 좀 많이 옛날 광고인데 선생님 기억에는 한 2008년도, 2009년도 요때쯤이지 싶은데 너무 옛날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났을 때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 맞죠? 그때쯤에 이 내용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와닿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내용은 그래도 봤으니까 살펴볼게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장면이 잠깐 보였고 그 다음에 칸의 여왕이 사라졌다. 배우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이분이 칸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냐면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하는 옛날 걸그룹이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다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명한 만화, 옛날에 유명했던 웹툰 같은 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사라졌다는데 이것도 영화거든요. 영화 국가대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니까 영화도 없어지고 노래도 없어지고 영화도 없어지고 만화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도 사라진다.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뭘 지키면 좋겠다.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이 광고 내용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불법 다운로드인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저작권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작권을 지켰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글쓰기 하면서 출처를 밝힌 적. 그리고 친구가 노래를 다운받아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적. 좀 이상하다. 뭘 예를 들지? 선생님이 이렇게 뭐 수업자를 갖고 오는데 출처를 밝히고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써보세요.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이런 잠깐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두 번째 글 내용이 바로 그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라서 앞에서 간단하게 이런 광고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이 글을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내용, 문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글을 읽고 뭘 해야 되나 봤더니 또 질문 만들기를 하네요. 질문 만들기 2가지로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과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이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우리는 아까 전에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어저께는. 그렇지만 오늘은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이거는 선생님이 맨날 그 원격 수업할 때 뭔가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사랑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짐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질문을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장을 파악하는 게 사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장을 파악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낱말, 제일 많이 쓰여있는 낱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장이 무엇인지 써보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보다 한 단계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제목이 없어서 제목을 썼지만 여기선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 보고선 그냥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각 내용들 살펴보고 주장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글을 쓰고 그 근거를 잘 써놨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정말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엄마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 때 새로 나온 노트 20가 노트 20? 정확히 이름이 또 생각이 어쨌든 새로 노트 20가 나왔는데 그걸 사달라고 주장을 한다면 뒷받침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내 핸드폰이 최신 기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게임을 하는데 자꾸 렉이 걸립니다. 세 번째,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있다고 이 사람 주장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주장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근거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근거가 맞나? 틀리나? 근거도 다 옳으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과정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리 여기 요 2개 3번 문제와 4번 문제 이 2가지를 해결을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동영상 멈춰놓고 글 읽고 나서 계속 이어서 공부하세요. 자, 다 읽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문제도 다 해결했지요?
다 써 있죠. 써 있는 거고 선생님 말 하는 거 듣고 지금 확인만 하는 거죠. 스스로 했지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대충대충 답만 적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확인 받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진짜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 왜 하는지 원격 수업이 왜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다 우리 집안 친구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너 뭐 해봤어? 하고 경험이나.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다짐.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쓰기 윤리, 그 글쓰기 윤리, 쓰기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쓰기 할 때는 이런 윤리가 있어요 라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쓰기 윤리가 뭐야? 쓰기 윤리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처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요?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이 쓰기 윤리예요. 하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지금 이 사람은 글 전체에서도 여기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윤리를 지켜야 된대요. 글 쓸 때. 그 쓰기 윤리 왜 지켜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글 전체적으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고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문화 발전을 막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답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질문만 만드는 중이니까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러분들 그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가장 많이 쓴 낱말은, 이건 너무 정확하다. 뭐예요? 바로, 쓰기 윤리라는 낱말이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말들이 좀 많이 쓰였나요, 친구들? 쓰기 윤리라는 말 말고도, 지켜야 된다. 지키자. 이런 말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호.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몇 번 나왔는지 하나하나 셀 필요 없어요.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윤리라든지 지키자라든지 보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우선 지금 이 글은요. 총 문단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친구들.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이어지네요.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첫 번째 주장을 하게 된 왜 안 써지지?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이유, 그리고 거기에다 그래서 내 주장은 무엇인지가 대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부분은 뭐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 주장에 대한 근거라 했죠. 첫째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근거 1. 둘째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근거 2. 그 다음에 셋째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근거 3. 마지막은 마무리. 다지기. 주장 다지기.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중심 내용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실 제목에서 이미 이 사람의 주장을 알았어요. 글을 쓸 때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글을 쓸 때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장이겠죠. 그래서 빨리 읽어보니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뺏겨 자신이 쓴 글인 양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또 읽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글쓰기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글을 쓸 때 흔히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윤리에서 벗어난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왜?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규범을 지켜야 된다.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혹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글을 쓸 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냐? 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냐라는 그 근거는요.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요. 대부분 물론 또 이야기하지만 100% 항상 언제나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거가 나와 있는 이 중간 가운데 문단의 경우에는 가장 중심 문장이 제일 첫 번째 있거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선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바로 나와요. 첫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일이니까 지켜야 돼? 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왜 쓰기 윤리 지켜야 된대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라고 중요한 내용을 써놓고 그 밑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이 위에 있는 이 내용 제일 처음에 썼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한 뒷받침 문장들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는 뭐예요? 세 번째 근거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된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그게 중심 문장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주장 다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주장을 한 번 더 말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다.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가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거짓된 내용을 쓰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왜? 우리가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해주면 어쨌든 마지막 문단에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주장이 들어간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은 주장 내용이 그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장이 뭐였어요? 쓰기 윤리를 지키자.
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니까 이 말을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자. 요것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마지막 문단은 주장을 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뭐 하자. 네, 그래서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쓰기 윤리를 지키자. 또는 요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니까 쓰기 윤리를 존중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국어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도 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가끔 드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들었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조금 나아져요. 너무 그거죠. 국어를 잘하면 책을 읽어라. 너무 좀 꼰대 같은 말인가? 하지만 그것밖에 정말로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친구들. 책은 많이 읽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2번 다 채웠지요. 2번 선생님은 안 쓸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다 썼죠? 그 다음에 3번 글쓴이의 주장을 써보세요. 간단하네. 뭘 지키자? 쓰기 윤리를 지키자.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길게 써도 돼요. 우리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고 써도 좋고 간단하게 써보면 그냥 쓰기 윤리를 지키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과 그 주장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올바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어요, 친구들? 쓰기 윤리를 지키자는 거였죠. 쓰기 윤리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지금 3가지의 근거를 들었죠. 첫 번째 있는 게 중심 문장이라고 이 사람이 드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써있네요. 첫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 두 번째 근거는 뭐였습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왜 자꾸 움직이니?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에 있던 세 번째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근거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근거 1, 근거 2, 근거 3, 이 3가지의 근거가 위에 있는 이 주장하고 알맞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근거가 주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봅시다. 쓰기 윤리를 지키자고 했는데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이런 거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관련이 있나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핸드폰 최신 기종을 사주세요 라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신 기종이 내 건 최신 기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했죠. 만약에 쓰기 윤리를 지키십시다. 그럼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까지만 이야기하면 뭐야 저게?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야.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럼 쓰기 윤리 지켜야겠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쓰기 윤리 지켜야겠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야. 문화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럼 쓰기 윤리를 지켜야겠네. 결국 이 세 가지 근거가 전부 다 주장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어요. 예, 체크할래요. 그 다음에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했더니 제시한 근거가 쓰기 윤리 제시한 주장이 쓰기 윤리인데요. 근거가 이제 법을 어기는 일, 물질이나 정신 피해, 문화 발전 이런 것들이 쓰기 윤리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라고 해서 이 앞에 있던 글은 아주 잘 쓴 주장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 있던 글을 이용해서 그 질문 만들면서 내용 파악도, 글의 내용 파악도 하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도 파악을 해보고, 근거가 적절한지도 파악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6번 문제예요. 주장을 할 때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를 할 건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직접 해봅시다. 왜 근거를 따져봐야 할까요? 근거가 많을수록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 근거가 한 개밖에 없으면 그거는 뭐야? 저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야? 뭐야? 저 이유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꼭 저걸 지켜야 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너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왜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까?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하면은 근거의 낱말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으면 주장도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봐야 됩니까? 낱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 주장하고 그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시한 근거가 주장하고 관련이 없으면 주장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근거가 아무리 멋들어져도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면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거 쓸래요.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거.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지 않으면 주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야 하고 선생님은 적을 것 같아요. 쓰지는 않을게요. 선생님 태블릿에서 글씨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서 친구들은 교과서에 예쁘게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사실 쓰기 윤리를 지키자는 그 글은 너무너무 잘 쓴 훌륭한 글이었기 때문에 다 근거가 정말 주장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는 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근거를 들었네요. 교실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다.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누가 썼는가? 이 5학년이 이런 정도 수준이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적었네요.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큰 소리로 안 떠들면 교실에 쓰레기가 줄어져요?
이 근거는 좀 이상한데, 그치?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까요?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떠들지 말자 했는데 떠들지 않으면 부딪히고 다치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지.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네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질서 있는 거는 조금 맞는 부분이 약간은 요만큼 있을 것도 같은데 안전하고 떠드는 거는 사실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 그러면 결국 이 위에 있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건 어떤 것뿐인가요? 결국 3번밖에 없었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근거는 어떤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근거는 1번과 2번과 4번인데 왜 그게 적절하지가 않은가요? 왜 적절하지 않으냐 하면 무엇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 까닭 누구랑? 주장과 관련이 없죠.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망으로 쓴 이것 말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3번 근거 말고 또 새로운 근거. 왜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고 했을까요? 떠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떠들지 않으면 떠들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아마도 교실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왜 떠들지 말아야지? 왜 떠들지 말아야 될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에다가 친구들 선생님한테 혼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는 또 사실 별로 알맞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고 더 찾을 근거가 없으면 선생님이 썼던 거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비워놓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국어책 제발 비워놓지 마세요. 선생님이 비워놓으라고 한 것만 비워두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글 쓰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2시간 수업으로 아마 글 쓰고 읽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2시간 분량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어제하고 오늘 그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근거가 적절한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로 복습할게요. 어떤 주장하는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장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목 살펴보고요. 그리고 낱말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찾아보면 주장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알맞은 낱말들을 썼는지를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어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나중에 학교 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과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 앞에 어제 하다가 남은 이 163쪽에 5번 문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을 쓰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국어 시간은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 친구들.